여러분 안녕하시죠? 지금부터 3월 모의고사 제일 첫 번째 주차 주간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게 포인트니까 또 열심히 또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할까요? 자, drawback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점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결점, 뭐 이런 의미도 괜찮고요. 결함,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지 1번, 이게 정답이네요. flaw란 단어, 우리 여기서 이런 단어도 만들죠. flaw가 없어, LESS 붙이면은 무결점의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고요. neglect는 두 가지 뜻으로 정의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또 하나가 무시하다. 이 무시하다의 느낌이 사실은 요 느낌이에요.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뭘 빼앗기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개념도 neglect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vicinary 중요한 단어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인근, 뭐 부근, 근처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4번의 consistency, 이게 일관된 거잖아요. 앞에 in을 붙였으니까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 뭐 모순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 이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본문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된 단점이 있어. 이 상품들의 그게 뭐냐면은 대디한데, 이 상품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 좀 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점이 is no big deal.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no big deal, 큰 게 아니다.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이 결함은 그렇게 사소한 거야. 이렇게 크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콜론을 써가지고요. 작고 많이 중요치는 않다. 또 심각하지도 않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absorption, 여기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가 흡수라는 뜻, 또 하나가 몰두라는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absorb 동사입니다. 흡수하다의 뜻도 있고 몰두하다의 뜻도 있다. 그래서 요거의 명사가 B가 P로 바꾸고 TION 붙이면 명사형이 되는데, 요 명사도 흡수라는 뜻도 있고 몰두라는 뜻도 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문맥적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런 표현들 익히셔야 돼요. for all, 요게 전치사입니다.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despite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demanding 중요한 단어 힘든. 이론에 대한 그 사람의 몰두, 그 사람의 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론에 몰두했는데도 불구하고 come up with, 무엇을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 단어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genius란 단어, 그래서 기발한, 독특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답을 찾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리지 않아. 많이 여기에 몰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fusion이라는 단어는 뭐 말 그대로 이것저것을 섞는 개념이죠. fusion, 융합. conviction, 확신. 이 단어는 요 뜻 말고요. 유죄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유죄 판결해도 괜찮아요. conviction. assimilation, assimilate 하면 동화.
반대 개념이 dissimulation, 이화라고 하죠. 다르게, 다를 이자를 씁니다. 이화, 동화, 같을 동자를 쓰는 거고요. dedication, 이게 정답입니다. 헌신 또는 몰두. 우리 요거 기억나시나요? dedicate A to B. A가 B 하는데 헌신, 몰두하는 거. 우리 devote라는 단어도 같이 연결했었죠. dedication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헌신,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된다. 자, 3번. baron이라는 단어가 지금 밑줄에 거져 있네요. 그 baron이라는 단어는 불모의, 불임이라는 거 있죠? 애기 못 낳는 거.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bar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요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fertile이라는 단어죠. 비옥한. 1번의 robust 하면은 강건한, 힘센, precise, 정확한. sterile, 요게 정답이고요. 불모의, 불임의. mood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 mood이라는 단어가 이제 mood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요게 기분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mood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울한 뜻이 있어요. moody라는 표현도 하나 외워두시고. 정답은 3번 유도했고요.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At the beginning, 처음에 이 땅은 아주 불모지였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 그 땅을 이렇게 가꾸어서 열심히 일한 후에 마침내 이 땅은 뭐가 되었다? 비옥해졌고 커피어스, 이 단어도 외우십시오. 그게 풍성한 또는 풍부한, 비옥하고 풍성해졌다. 땅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3번 baron이란 단어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4번 어법으로 넘어갑니다. 1번.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밑줄형 어법은 네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동사냐, 묻고자 하는 밑줄이 준동사냐, 연결사냐, 요거를 묻냐, 아니면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내용은 기타 품사로 정리합니다. 기타 품사에는 대명사를 묻는 경우도 있고요. 형용사, 부사를 묻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이제 형용사를 묻는 거니까 1번은 형용사 선택할래, 부사 선택할래. 근데 우리 영어 문법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 보어가 있는 문장에서 작가가 형용사 보어를 강조를 목적으로 문두로 빼면은 뒤에 주어 동사는 어떻게 된다? 도치. 우리 이 문법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형용사 보호를 강조를 목적으로 앞으로 뽑는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to 전치사고 연결되고요. 다시 대절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아직 주어 동사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도치. being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는 뭐로 와야 된다?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is로 고쳤어야 되는 내용. 자, 주어가 being이고요. 동사가 be동사죠. be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요 형용사 보호를 강조를 목적으로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바로 요 문법입니다. 그래서 be동사에 형용사 보호 helpful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정리됐지? 자, 4번의 produce 동사 문법이고요.
뒤에 대상, 목적어가 없죠. 만들어내다 무엇을. 사실은 관계대명사 대신 목적격이니까 목적은 당연하게 생략되어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선행사 atmosphere. 이때 atmosphere 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고요하고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한 평온한 그런 분위기가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4살 밖의 아이들은 필요는 하지만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분위기를, atmosphere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대시 나와 있고요. 당연하게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된다. 목적어가 없어야죠. 능동의 형태는 적절하다. 됐지? 자, 4번에는 요 문법이 포인트예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이것도 몇 차례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비교급 than 두 가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any other. 자, 이때는 뭘 써야 되고요? 단수 명사. all the other는 복수 명사. 이 문법적 개념도 정리 좀 해주십시오. any other 단수 명사, all the other 복수 명사, any other 단수 명사,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 그래서 4번에 type 단수 명사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5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being 준동사 문법이구나. 자리값 한번 따져볼까?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 이미 주어 동사,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가 맞고 all the time이 부사예요. always랑 똑같은 단어고 항상 with 전치사 다음에 ing 나쁘지 않다. 2번 연결사 문법이고요. was은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주어가 있고 동사 feels 다음에 that 접속사 생략된 구조 다시 주어 동사 여기 assign이 사형식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할당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뒤에 직접 목적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BPP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군. 그래서 2번 정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고쳤으면 되죠? 맛을 that으로 고쳤어야 된다. 접속사 that 다음 문장 구조는 완전.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요. 3번의 동사 문법인데 주어가 that절 명사절이거든. 그래서 단수 동사 나쁘지 않았고요. 4번의 전치사 앞에 내용 보니까 furnish A with B. 하나 필기할까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녀에게 역할을 제공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죠? 여기서도 feels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구조고요.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다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어쨌든 5번의 정답은 2번 유도해 주시면 되고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생활영어고요. 나는 알아요. 네가 좀 더 머무르고 싶다는 것을. 하지만 뭐 할 시간이죠? 가야 될 시간이에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표현 cut it close 기억나십니까? 아슬아슬한. 그래서 cut it close야.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아슬아슬해. 정말로요. 뭐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게 가장 적절할 건가? 1번 정답입니다. 요 wrap it up 끝내다 라는 뜻이죠. 제가 금방 끝낼게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개념이겠죠. 자, 이번에 이 표현 정리하셔야 됩니다. see eye to eye with C까지
누구누구와 의견이 일치하다라는 표현. 당신하고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네요. 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는 개념이고요. By the way, 그런데 acquaint라는 단어가 알고 있는 애 뜻이에요. 그래서 are you two acquainted 하면은 두 분은 아는 사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정답 wrap it up, 끝내겠다라는 표현 잘 좀 한번 정리해 보시고 7번 주제 문제로 갈게요. 자,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선택지를 봅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유엔이라는 개념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유엔과 테러리즘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미리 감을 잡고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본문 내용이 적절합니다. 자, September 11 attack. 요게 이제 바로 우리 흔히 9.11 테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어데서리, 요 단어는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and 병렬, 스케일, 규모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 mobilized 동사 뜻 아세요? 얘네들을 into 어디로? 액션으로 mobilize 하고 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됐죠? 국제사회가 액션 쪽으로 모빌라이즈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UN 집중하셔야죠. 선택지 봤으니까. resolution, 요 단어가 키워드죠. 결의안. 1년의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요. UN이요. inner bit 투부정사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이 resolution, 결의안은 aimed, 목표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은 모든 회원국들이 동결을 시키는 것, 뭘 동결을 시키는데 재정적 자산, 누구의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들을 서포트해주는 커마 병렬입니다. 두 번째, deny them travel, 얘네들을 여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and 그리고 어디? safe haven, haven 은신처죠. 그래서 여행도 못하게 하고 은신처도 못 가게 하고요. 다시 커마 찍고 병렬입니다. prevent, 막다 못하게 하다. 테러리스트의 리크루트먼트를 막다 못하게 하다. weapon supply, 리크루트먼트 잘 안 잡혀도요. 무기 공급을 막는 거죠. and 이제 마지막 병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거다.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이 쭉 A, B, C, and D로 병렬되고 있다. 정리 잘 되고 있습니까? 병렬의 시작점은 freeze부터 병렬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결하고 여행 못하게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무기 공급 막고요. 또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resolution에 대한 설명. 이 resolution은 왜 나왔죠? 9.11 테러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엔은 또한 설치를 했대요. 커미티를 뭐 하려고요? 모니터 하려고요. 회원국들의 adherence 잘 안 잡힐 수 있고요. resolution 뭐뿐만 아니라 strengthen 할 뿐만 아니라 반테러리즘에 대한 거, UN 회원국들의 반테러리즘 capacity, 그 수용력, 능력을 뭐 하려고요? 강화시키려는 거 뿐만 아니라 뒤에 거 좀 못 잡았다 하더라도요. adherence가 안 잡혔다 하더라도 그래 흐름을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쭉 끌고 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9.11 테러가 일어났어. UN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어. 그 결의안이 어떤 내용들이고 또 UN은 이런 것들도 셋업, 설치를 하고 그 정도의 흐름입니다. 뒤에 거는 그냥 보면은 쭉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잡히는 거니까 정답 유도 한번 해보죠. 1번 언뜻 보면은 국제사회에서의 테러리즘을 막으려는 노력들 언뜻 보면 1번도 가능하죠. 근데 요거는 너무 제너럴해요. 개괄적이고요. 2번 테러리즘하고 UN 사이에서의 상호관계? 글쎄요. 테러리즘하고 상호관계를 얘기하나? 3번
테러리즘을 없애야 되는, 막아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그런데 4번을 보면은 테러를 막겠다는 UN 결의안. 1번, 2번, 3번 너무 막연하고 정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걸 꼬려낼 수 있죠.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본문 내용 좀 살펴볼게요.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다시 좀 지우고요. 자, 본문 첫 번째 줄에요. audacity. 요런 단어들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함.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대담함, 또 규모, 이게 유엔으로 하여금 뭐 하겠다라고요? 국제 그 사회로 하여금 행동으로 모빌라이즈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행동을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의안이 발표가 되는 거고요. 이런 표현들이요. 뭐뭐 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 인어비 투부 정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크루트먼트가 구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 모집을 막는 거였었고, 됐죠? 그 다음에 이 adherence라는 단어가 adhere to, stick to, 어디에 달라붙는 것, 뭐뭇에 집착하는 것, 뭐뭇을 고수하는 것. 그래서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결의안에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고수하는가를 모니터, 관찰하려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정리됐죠? 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목 역시 선택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고요. flatfish란 단어가 잘 안 잡히지만 2번 반복되고 있고요. ocean이란 단어 역시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fish 얘기하는 것 같아. flatfish가 이렇게 이제 넓적한 fish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넙치류라고 하는 거 있죠. 다 모르셔도 돼요. 이 단어 몰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자, 도입부에 bottom dwelling flatfish가 등장을 해요. 이게 잘 안 잡히니까 such as로 예를 들어준다고. 이런 제길, 예시가 더 어려워. 중요한 거는 뭔데?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죠. 얘네들은 바디 색깔, 패턴을 뭐한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blend in with, 어디에 섞이기 위해서. blend라는 단어가 섞다라는 뜻이니까 다른 백그라운드에 섞이려고 컬러나 패턴을 바꾼다. 얘네들은 심지어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heckered pattern, 뒤에 보니까 체스보드가 나오거든요. 체스보드 혹시 아세요? 하얀색, 까만색 이렇게요. 이게 바로 체크 무늬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얘네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피그먼트 잘 안 잡힙니다. 세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안 왔을 것 같고요. 이 세포가 클럼프 잘 안 잡히는 단어니까 좀 빼고요. 이 문장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다음 문장 upper surface of places, 이게 뭐지? place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네요. 글라이드 전혀 느낌 안 오죠. camouflage 알면은 앞에 뭐하고 연결, 색깔과 패턴을 바꾼다는 거하고 camouflage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색깔을 바꾼대요. 또 나옵니다. 똑같은 트릭을 부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 문장은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짚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flatfish에 대한 이야기, 뭐한다? 얘네들은 색깔과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camouflage라는 개념,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물고기가 색깔을 바꾼다, 패턴을 바꾼다. 이게 바로 이제 camouflage 연결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꾼다는 개념이 나와요. 1번, 얼마나
이 flatfish가 intelligent한가? 2번 disguise. 요 단어만 알면 되죠. 변장. 바다에서의 변장의 달인들. 3번 포식자, 최고의 포식자, 바다에서 넙치류, 색깔에 대한 머지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마술사, 그럴듯한데 패턴을 바꾼다는 느낌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 변장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camouflage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위장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본문 내용 또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이런 넙치류, 요게 가자미예요. flounder, 요게 우리 흔히 뭐죠? 도다리, 도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건데 바꿀 수 있다. 뭐 하려고요? 다른 배경하고 섞이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 정답을 유도하는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요? seabed라는 단어가 해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저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환경들을 만나겠지. 요거에 동화되기 위해서, assimilate 하기 위해서 섞이려고 패턴, 컬러들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체크 무늬를 얘기하는 거고요. 체스보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체크 무늬가 되는 거예요. 피그먼트는 색소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색소 세포가 피부에 있는데 얘네들은 층으로 나타난대요. 세포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포들이 클럼프란 단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함께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짓는 게 클럼프예요. 클럼프란 단어가. 그래서 이 색소들이 무리 지어 있다는 거야.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요? 숨겨질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숨겨질 수도 있고 또 퍼질 수도 있대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은 transparent, 중요한 단어입니다. 투명해지려고, 그러니까 투명한 뜻이고요. 부모 바꾸기 아닙니다. trans 바꾸다 parent, 부모 바꾸기 아니고요. transparent는 투명한, 보다 선명해질 때는 색소 세포가 쫙 퍼지는 거고요. 투명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숨으려면은 색소 세포가 이렇게 한 군데 쫙 모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장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가자미의 몸 표면만이 보인대요. 얘네들이 seafloor를 글라이드, 쓱 미끄러져 나갈 때, 즉 헤엄을 칠 때 가자미는 위쪽만 보인다는 거죠. 밑에는 바닥을 깔고 가니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지 위쪽만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쪽만. 기가 막히죠. 색깔을 바꿨는데 1분 정도가 걸리는 반면에 넙치류는 스쿼드, 오징어, 옥토퍼스, 문어는 똑같은 트릭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In a fraction of a second, 순식간에. 됐죠? 색깔의 파장들을 내보냄으로써 몸 전체에 걸쳐서 얘네들은 섞인대요. 무빙 패턴하고요. 무빙 패턴 예를 들면은 여기 ripples of sunlight가 나와 있는데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죠. 스윕이란 단어 아세요? 바텀을 이렇게 싹쓸이 하면서 이렇게 바텀을 훑고 지나가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햇빛의 물결 같은 그런 움직이는 패턴에 얘네들은 쓱 동화가 된다. 내용의 흐름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다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내용 일치. 선택지 먼저 보시고 entire dream 명사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순식간에 숫자 놓치지 마시고요. vivid dream. 요거는 REM dream하고 NREM dream 요거 계속 반복되네요. 자, 이제 본문 읽어 나갑니다.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REM dream이 나오죠. REM dream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 선택지 3번, 4번이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신경 쓰세요. 여기 램보다 뭐가? n램은 덜 빈번하고요. 덜 기억에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 덜하다. 횟수, frequent도 n램은 좀 덜하고 n램은 램보다는 어떻다? memorable한 게 적다는 개념. 여기서 3번, 4번 나와야 됩니다. 램은 더 자주 일어나는 걸 거고요. 기억하는 게 쉽겠죠. 왜? 얘가 기억이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램은 거꾸로요. 얘보다는 잘 기억이 난다. 내용과 일치하고요. 램은 보다 빈번하게 자주 일어난다. n램보다. 아까 n램이 frequent가 덜하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램은 n램보다는 더 자주 일어난다. 3번, 4번 다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요. 앞을 못 보는데 5살 이전에 눈이 먼 사람들은 비주얼 드림스는 갖지 못한대요. 하지만 이들은 vivid dreams는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4살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블라인드 보여요. 그러면은 5세 이전에 시력을 잃었죠. 비주얼 드림은 못 보더라도 얘는 뭘 가질 수 있다? vivid dream은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번도 오케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내용은 여기에 있었죠. 일반적인 믿음, 꿈에 대해서 뭔데요? 여기서 나오네요. entire dream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죠. 이게 지금 entire dream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10번 문제.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잘 안 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도입부에 특히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올 거고요. 이제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실수한다는 개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너는 결론에 립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결론인데요? 그 남자 블랙 재킷을 입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은행을 털었다라고요. B번 절대로 놓쳐서 안 되죠. they. 그들은 본대요. 그들은 안대요. 데디아를. 아마 they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고 알 수 있다는 느낌이니까. 자, A번 마지막 문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있네요. they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여기 복수명사 그들 없어요. C번 한번 볼까요? You notice he 그 사람이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나와. 그리고 몇 분 후에 너는 사이렌을 들어. 사이렌입니다. 여기도 they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AC, AB 말도 안 되고요. CB 있을 수 없어요. 왜? they를 받을 수 있는 게 A 마지막, C 마지막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they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people밖에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요 they는 어디? people 바로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B부터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지 한번 봐볼까요? B가 먼저 출발되어 있는 것. 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됐죠? A, B 안 됩니다. C, B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다. C, B 안 됩니다. 2번 아니면 3번. 자, 요때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였어요. 색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man. 동그라미 man 밑줄 그어주시고요. man.
다시요. A black jacket. 다시요. A bank. 플러스 명사하고요. 더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뭐가 먼저 나와야 돼? 항상 어명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자, 여기는 제가 아까도 읽으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가 보이죠? The man, the black jacket, the bank. 어때요? A번하고 C번 명확하게 뭐가 먼저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B 다음에 C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A man 그리고 A번에 the man이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 순서는 B, C, A 3번이 정답이다. 본문 첫 번째 문장 갈게요. 자, 우리 이 문장의 주어 동사만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 문장 even. 이게 형용사 보호가 강조를 목적으로 문두에 위치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구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은 내용을 이해할 때는 주어 동사 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교 구문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 구문이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따지죠? 비교 대상이 뭐냐? 한번 따져보세요. 뭐하고 뭘 비교하는 것 같아요? 요겁니다.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 하고 또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 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한 거예요. 뭐가 더 나쁘다라고요? 약간의 증거를 갖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 요거보다 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보다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내용 잡으시겠지? fallac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오류라는 뜻이에요.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가 됐습니까?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 도치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요. mistake A for B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A를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으로 오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밑에 ABC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표현이 있었어요. post hoc fallacy라는 게 있는데 A번 마지막에 이게 인과관계의 오류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초조해 하는 어떤 사람이 은행에 까만 자켓을 입고 브리프케이스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갔어. 이 사건과 은행을 강탈하는 건 별개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인과의 논리로 잘못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더라. 내용의 흐름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됐지? 오케이. 자, 이제 11번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빈칸을 추론하는 어휘니까 문맥적 개념을 보셔야 되고요. higher than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 하고요? 이 지역 렌트비하고 또요. 길 건너편 지역의 렌트비가 이 지역이 더 뭐하다? 비싸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이 지역의 집들은 어떻다라고요? 이 지역하고 빈칸되어 있대요. 그리고요. 이 집들은 늘 뭘 볼 수 있다? 바다 풍경, sea view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비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집들이 길이 있나 봐요. 길 건너편에 있는 집들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렌트비가 더 비싸다. 그 이유는 바다에 가깝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secluded 중요한 단어입니다. 격리된, 분리된, proximate 가까운, desolate 황량한, urgent 긴급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바다를 배치를 볼 수 있다. 시뷰를 볼 수 있다. 됐죠?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12번 역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relatively 비교적 천연 자원이 어떻다. 이 지역은 이런 그 나라들은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뭐하려는 경향이 있다. resort to 요게 한 단어죠. 의존하다. 자원이 없으니까 뭐에 관광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 callow 미숙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nimble 기민한 민첩한 lavish 사치하는 또는 낭비하는 scanty 빈약한 얼마 없는 천연 자원이 얼마 없어 빈약해. 그래서 투어리즘에 의존한다는 거니까 12번 정답 4번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오령 어법이고요. 조동사부터 갑니다. produce는 is far 비교급 강조 부사 less 좋은데 inferior, superior 끝이 OR로 끝이나는 라틴어원 비교급. 얘네들은 than 뭐뭐보다 더 뛰어나다 superior 뭐뭐보다 더 열등하다 than을 쓰지 않고 뭘 써야 된다 to를. 요거 좋으네요. 그리고 요 단어들은 단어 자체에 뭐뭐보다 더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ore, less 이런 단어랑 같이 쓰지 않는다. 1번 틀렸습니다. 이 부분. 2번 슬로건이 있대요. 이 슬로건의 각각이 동사 try, either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동사는 단수. 이 부분이 틀렸고요. 3번 whoever가 포인트입니다. 자, $10 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to 누구에게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에게.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whoever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나오고요. whomever 요 두 개를 묻는 게 옛날 그 기출문제에 있었죠. 얘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whoever could tell 요 자리에 whomever 쓰면 안 돼요. whomever는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이어져야 된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요게 포인트. in case하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이어져야 돼? 주어 동사가. 하지만 in ca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온다. 뭐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정도,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bilateral을 양자 간에 이런 단어 아세요? unilateral 이건 일방의, multilateral을 다자 간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자 간 무역 협정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두 나라들은 아마도 서로의 상품을 더 많이 살 거다. 뒤에 거는 좋은데 이게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in case는 안 된다. 어떻게 고쳤어야 돼요? in case of로 고쳤어야 된다.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죠. 14번은 이제 딱 하나, approach, 어디에 접근하다, 뒤에 to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한다는 것. 1번 정답. 2번 greet to 안 되죠. 3번 resemble with 안 되죠. 다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 4번도 역시 마찬가지 access to. 그냥 그것에 접근하다 approach to. 안 돼요. 그냥 approach it, access it 이렇게요.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된다. 여기도 resemble with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 몇 가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틀렸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번 생활영어 넘어갑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외우세요. 이거는요. 직업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라는 표현은 직업이 뭐죠? 한국어 가르칩니다. 괜찮네요. 커피 어떻게 해드릴까요? 좀 강하게요. 진하게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I'm afraid를 쓰죠. 지금 그분은 통화 중에 있어요.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됐어요. 예, 메시지 그냥 남길게요. 4번 Can you give me a hand? 저 좀 도와주실래요? 가방이 너무 책이 너무 무거워서요. 아유 물론이죠. 기쁘네요. 당신을 도와주게 된 게. 근데 이 표현 keep my hands off. 이게 손을 떼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죠?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아우 저 그만두게 돼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느낌. 4번이 대단히 어색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1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16번 문제는 빈칸완성 문제고요. 빈칸완성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메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야.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 과정에서 투 개념이 있어요. 한 단락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놓고 한 단락을 구성할 때 그 두 가지 개념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의 답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빈칸을 기준으로 전후관계 논리도 살펴보셔야 돼요. 논리의 방향이 같은가, likeness, 다른가, difference, 부정어 놓치지 마시고요. 빈칸 기준에서 부정어는 내용의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되고, 인과관계의 논리가 있는가? 여기 이제 빈칸을 푸는 5가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처음부터 무엇에 관한 글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따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빈칸을 놓고 빈칸이 이제 보이면은 주변 내용도 살펴보십시오라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나 봐요. 로마는 단순한 도시 이상이다. 그냥 로마는 도시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던져주죠. fabulously, 어마어마하게, 몰라셔도 괜찮습니다. rich, 부자라는 느낌도 있지만 풍요롭다라는 느낌. 예술도, 문화도, 건축도 굉장히 풍성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도시 이상이다라는 얘기. 여기서 it은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받는 게 아니고요. 대주, 앞주, 로마를 받습니다. seem이란 동사가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대체로 로마는 뭐뭐인 것 같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요. 뭐에 대한 상징성입니까? 존경할 만한 상징성이 있다. 뭐에 대해서요? 서구 문명에 대한 로마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로마의 역사가 나옵니다. 계속 머릿속에 로마는 그냥 도시 이상이야. 인간 또는 예술적인 endeavor, effort, 노력. 됐죠? 여기 때 대시 앞에 있는 히스토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는 인간 그리고 예술적 노력의 역사다. without parallel, 비할 데 없는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로마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준다? 동전의 양면을 얘기해 준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얼티, 잔인함, 커럽션, 부패, 타락, 그리드, 탐욕, 도덕적 저하,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로마의 이야기다. Founded in fratricide. 이렇게 side가 나온다는 것은 kill,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족을 살해하는 거거든요. 동족 살해에서 밝혀져 있듯이 중요한 정보는 커마 찍고 나와야죠. 살아남습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에 뭐 하면서 살아남았죠? 루트,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뺏어오는 것, conquer. 왜 갑자기 루트의 뜻이 안 떠오르지? 약탈, 뺏어오는 겁니다. 예. 지배, conquer.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로마는 어떤 탐욕, 여기서부터요. 뭐 탐욕, 타락, 잔인함, 도덕적 저하, 약탈, 정복, 차지하는 것. 마이너스 틀림없다. 됐죠?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무엇을 가는 글이에요? 로마의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안 잡혔다 하더라도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이다? 로마의 플러스 마이너스 글이다 라는 걸 인지했다면은 됐죠? 답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치브먼트 높았다 플러스, 하지만 부도덕한 어떤 타락 마이너스. 1번 정답이고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픽셔널 스토리 이상하죠? 시닉 뷰티 그리고 문화유산. 시닉은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경의 아름다움. 라이어트 폭동 마이너스인데요. 터모일 혼란 마이너스만 얘기한 건 아니죠. 플러스도 있으니까 1번 정답이다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요. converse 반대의 juxtaposition. 이 juxtapose라는 단어가 나란히 놓는 것을 juxtapose라고 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반대되는 배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반대되는 배치 배열. 1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 유도해 주시면 돼요. 자, 17번 역시 빈칸. 그런데 이 문제는 투 개념을 놓고, 아까 요 16번 문제도 투 개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던져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투 개념이다라는 거죠. 17번의 투 개념은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하나의 단락안으로 놓는 거거든. 직접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하고 뭐가 상반된 두 가지 개념일까요? innovation. 이게 상반된 거다. 맞죠? diametrically는 diametrically opposed 하면은 정반대라는 뜻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지금 innovation과 tradition은 정반대야.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innovation이나 tradition은 정반대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나갈 거예요. innovation은 어떤 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특징들. innovation은 뭔가 창의적 과정. 하지만 tradition은 set up against 뭐뭐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it는 innovation을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반대야. 마치 어떤 식으로 해요? static, creative 하지 않다는 거죠. 정적이고 unchanging, creative 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통이죠. 이러한 견해로 놓고 본다면은 tradition은 prohibit, 막다, 못하게 하다, innovation을 막는 겁니다.
and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극복해야 될 뭐로 여긴다? 왜? 트래디션이 얘를 막으니까 여기서는 답 나옵니다. 뒤에 거 안 보셔도 이게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를 놓고 보는 거죠. 트래디션이 이노베이션을 막으니까 forerunner 선구자, barrier 장애물, innovation 혁신, intuition 직관. 요거밖에 답이 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막았으니까. and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to 개념을 놓고 실질적인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에? 빈칸을 기준으로 주변을 볼 수 있겠는가? and likeness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답을 유도해 주시면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항상 주어져 있는 문장은 제일 마지막에 본문부터 읽어주시고요. 연구가 있는데 됐죠? 운전자들은 일드 양보한다는 겁니다. pedestrian 보행자에게 어디에서요? 마크가 있는 건널목. 이제 건널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마크를 들어주는 거. 이렇게 마크가 보이면은 운전자들은 pedestrian에게 양보를 한다는 거죠. 뭐보다는 건널목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 unmarked보다는 비교 대상. 그래서 marked crosswalk하고 unmarked crosswalk에서 unmarked보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건널목. 여기는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에게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꼭 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널목에 표시가 있는 게 더 안전한 거는 아니더라. 내용의 흐름은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다 잡아줬으니까 쭉 그냥 글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문을 봤다. But 하지만 neither 둘 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부정입니다. neither가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 보스 둘 다는 pedestrians 보행자들하고 motorists drivers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쭉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2번에 모든 운전자들하고 pedestrian이 인식을 더 많이 하더라라고요. 드라이버스가 뭐 할 거다라고요? 양보할 거다. pedestrian에게 marked cross에는 됐죠? 하지만 뭐 하지 못하더라? 인식하지 못하더라. 실제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이제 삽입, 배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무관문 고르기 도입부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끌어내 주시고요. 바빠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에 한 번만 full meal을 사람들은 먹어요. 이런 거는 건강에 참 안 좋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 계속 머릿속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음 문장 보셔야 됩니다. 네 몸을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consideration 고려하면서 어떤 단서가 있죠? 만약에 몇 차례 작은 음식을 먹는 거야. 뭐 대신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 대신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1번 괜찮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은 이건 네가 지금 네 몸을 with consideration 어떤 고려 잘 생각하면서 네 몸을 treat 다루는 거나 마찬가지다. 주어져 있는 양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대요. 몸에 만약에 뭐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어려워요. spaced throughout the day rather than 비교 대상 나옵니다. eating at one sitting. 요거 잡을 수 있다. eaten at one sitting.
그러니까 한 번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걸쳐서, 그래서 스페이스드, 공간을 잡는다는 거니까 하루에 걸쳐 여러 번 먹게 되면은 뭐보다는 한꺼번에 앉아서 한 번에 다 먹는 것보다는 몸에 있어서는 이런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더 efficient, 효율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번, 3번 such 그러한 symptoms, 증상. 잠깐만. 2번에 증상이 있나? 벌써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진한 커피 5잔 먹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갑자기 커피 5잔 진하게 먹는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 이상하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뭔데? 한 번에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나누어서 조금씩 먹으라는 글.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많이 빈번하지 않게, 즉 한 번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살도 찌고 패트도 늘고 지방도요 피해서 된 누구보다는 smaller, 조금씩 규칙적인 인터벌을 가지고 조금씩 먹는 사람들보다 안 좋다, 건강에. 4번도 전체적인 맥락에 해당이 된다.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마무리 짓고 수업 끝낼게요. 연결선 문제입니다. 블링킹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 눈을 깜빡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 깜빡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새로운 연구, 나브, 요거 다 엔드 논리 방향 같습니다. 새로운 연구가 됐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블링킹이라는 개념을 눈이 왜 깜빡이는가, 이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지금 나온 거예요. 눈을 깜빡이는 그 시점이 늘 coherent, 일관되거나 stable, 안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눈을 깜빡일 때는 늘 일상적으로 눈을 그냥 안정적으로 깜빡이는 건 절대로 아니야. 우리는 눈을 깜빡인데요. 언제요? 예측 가능한 순간에요. 잠깐만. 늘 안정적이고 또 늘 일관되게 눈을 깜빡인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늘 눈을 깜빡이고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죄송합니다. 코어런트가 이제 일관된, 스테이블, 안정되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 대조의 논거가 나와야 돼요. 안정적이지 못하면 예측 가능 못하는 거죠. 근데 뒤에는 예측 가능하다. 그럼 앞에 뭐가 나왔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일관되지 못하다,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근데 뒤에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 대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for example 쓴 학생들이 있는데 마치 여기 뒤에 like 뭐처럼 우리가 어떤 문장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은 글을 읽을 때 끝에 다다르면은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예측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like는 뭐에 대한 앞에 요 predictable movement에 대한 구체적인 예지, 앞문장에 대한 예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A번의 논리 근거는 반대 대조.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나야죠. 이렇게 rather가 있을 때 앞에 뭐가 있다? 부정어. 됐죠? 자, 이 다음 내용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블링킹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고요? 사용이 된다고. 뭐 하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블링킹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논리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refore, 그래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니 정보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답은 2번. 명료하네요. 이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쓰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내용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2주차 주간 모의고사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